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시로 우선 다음을 작성해 보도록 하죠. c루트에 my_ent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round _08 폴더의 이제 ent _test _01.java ent test _02.java 파일을 여기로 복사를 하고 2번의 두 개 자바 파일을 컴파일하고 자바 파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르로 압축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을 삭제한다. 뭐 이러한 순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그냥 하실 수 있죠. 컨트롤 C 눌러서 붙였다가 이제 명령 프롬프트로 가서 자바 C 명령어 날리고 그 다음에 딜리트로 윈도우 탐색기에서 딜리트하고 뭐 자르 압축 프로그램 가지고 자르 압축시키고 클래스 파일 삭제하고 물론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명령 프롬프트로 갔다가 윈도우 탐색기로도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압축하기 위해서 명령어 보냈다가 폴더 생성했다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버튼 한번 클릭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ent build라는 것을 작성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build.xml 만든 거 말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xml 파일을 만들 거고요. build_ex1이라고 할까요? 자, build_ex1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 프로젝트 네임은 라운드 언더바 08번의 ex1 뭐 이름은 제 맘대로 줘도 관계없겠죠. 그 다음에 디폴트로 실행될 것이 압축을 하는 거니까 자르 테스트라고 할까요? 자르 테스트라는 타겟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베이스 디렉토리는 일단 현재 디렉토리를 기본으로 주겠습니다. 보통 현재 디렉토리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우선 디스크립션은 꼭 안 줘도 되는데요. 그냥 적어 주는 겁니다. 얘는 자르 테스트. 다음 타겟은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타겟 네임은 자르 테스트라는 타겟으로 하나 만들 거고요. 우선 프로퍼티가 좀 필요하네요. 프로퍼티 네임은 target 타겟 dir 타겟 디렉토리를 하나 주죠. 타겟 디렉토리는 조금 전에 예시에서 보시면 c루트의 my_ent라고 하는 요 위치를 타겟으로 잡았죠. 그래서 로케이션은 c루트의 뭘까요? my_ent 라고 하는 타겟 프로퍼티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 잡았고요. 두 번째는 요 자바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이쪽으로 복사를 하는 거니까 자바 파일이 있는 위치도 궁금하네요. 자바 파일이 있는 위치는 현재 프로퍼티 네임은 source dir 디렉토리는 로케이션이 어느 위치가 되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윈도우 탐색기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탐색기 상에 현재 이클립스의 워크스페이스에 라운드 08 아래에 우리가 자바 파일을 만들면 src 폴더에 만들어지죠. 그럼 라운드 08 아래 src 폴더가 소스 디렉토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점이라는 것이 베이스 디렉토리로 나와 있죠. 그래서 베이스 dir 이라는 곳에 있는 src라는 폴더가 타겟 이제 소스 디렉토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서 소스 디렉토리와 타겟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이 소스와 타겟 만들면 나머지는 전부 다 행위에 의한 거였죠. 네, 됐네요. 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바 파일 두 개가 필요하네요. src 폴더에다가 new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ent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01.java 파일 하나 만들고
두 번째 new 해서 클래스 ent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02라고 해서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일은 뭐 public static void main, 뭐 이건 뭐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 요렇게 그냥 적어 둘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클립스는 기본적으로 자체 컴파일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부질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테스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src에 두 개의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보시면 그 라운드 08의 src에 이렇게 두 개의 자바 파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 파일 생성이 되었으면 이제 이 타겟이라는 자르 테스트라는 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네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요 my underbar ent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생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C 루트에 my underbar ent 없네요. 자, C 루트에 my underbar ent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제가 여기에 기재해 둔 바와 같이 make 디렉토리를 만드는 태스크를 실행해야 된다 라고 했었죠. 자, 이게 과연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make 디렉토리, 여기가 이제 그 ent 매뉴얼이었죠. 여기에 make 디렉토리 mkdir make 디렉토리가 있네요. 자, make 디렉토리의 파라메터스로는 dir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examples에 보시면 mkdir 하고 dir을 다음과 같이 뭐 변수로 지정해서 적어도 되고, 변수로 지정한 것 안에다가 뭐 적어도 되고, 우리는 이미 그 target dir을 변수로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걔를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디렉토리를 이제 만들 수 있냐면 mkdir은 하고 여기에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C 루트에 my underbar ent 뭐 이렇게 적으셔도 사실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자 그랬죠. 그래서 얘는 사실 네임, 이거 경로라기보다는 value에 더 가깝죠. 그래서 뭐 value를 로케이션으로 사용을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 놓고 디렉토리를 네임은 target dir 이라는 요 변수의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세요. 자, 만들고 나서는 뭐 잘 만들었다 뭐 이러한 메시지 하나 띄우면 좋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 로그로 남겨야 되니까 에코라는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에코라는 거 보면 메시지 뭐 이러한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뭐 에코 하셔서 메시지를 헬로 월드 뭐 이러한 식으로 찍을 수 있다. 뭐 에코 해놓고 여러가지 글자들을 라인 수대로 찍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보여지고 있네요. 디버그 모드의 레벨일 때 요거를 표시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일단 우리는 단순하게 에코 메시지라는 것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디렉토리 다 만들고 나서는 에코 메시지는 make dir 디렉토리, 자, 디렉토리 석세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일단 한번 해놓고요. 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 요 두 개의 파일을 생성되어 있는 my underbar ent라는 폴더로 복사를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copy라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카피를 하기 위해서 또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copy라는 곳에 좀 전에도 한번 보셨지만 특정 파일 하나를 특정 디렉토리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to dir 이라고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시키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두 개의 파일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특정 디렉토리로 이동시키는 거고, 이 두 번째 거는 특정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힘이 덜 들겠네요. 얘를 사용하시면 두 번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놓치는 파일들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해서 얘를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카피를 시키겠습니다 하면 조금 전에 소스 디렉토리를 위해 소스 dir이라고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얘는 변수로 만들어 놓은 소스 dir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타겟 디렉토리, to dir은 타겟 디렉토리가 되겠죠. 타겟 디렉토리 쪽으로 옮겨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적으실 수가 있겠네요. 자, 카피 다 하고 나서 메시지는 카피 석세스라고 할까요? 뭐 이건 말이 되나요? 모르겠네요. 자, 다음에 다 했으면 카피를 하고 나서는 두 개의 파일을 컴파일 시켜야 되는데 태스크는 자바 C라는 것도 있다네요. 자, 그러면 매뉴얼 중에서 자바 C라는 매뉴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바 컴파일러. 자, 자바 컴파일러를 사용을 해서 보시면 속성 값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소스 디렉토리에 있는 걸 목적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그 컴파일을 시키겠습니다. 클래스 패스는 이런 뭐 자르들이 필요하면 이렇게 클래스 패스를 거셔도 되고 디버그 모드를 켜셔도 되고 소스는 몇 버전 가지고 하겠다.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쓰실 수 있고요. 가장 간단하게는 소스 디렉토리에 있는 거를 데스티네이션 디렉토리에다가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제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우리는 복사해서 이동시킨 거를 컴파일을 시키기 때문에 해당 디렉토리가 동일한 디렉토리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어떠한 식으로 이제 컴파일을 시키셨어야 되냐면 이게 소스 dir과 test dir, src dir은 카피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죠. 여기에 있는 거를 dest dir.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소스 dir도 이제 여기에 있는 위치가 소스 dir이 되고, 뭐 타겟도 타겟이 된다. 뭐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파일을 시키실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파일 컴파일 석세스 됐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자바 파일 컴파일 시켰으니까 이제 두 개는 삭제를 시켜도 되겠죠. 자, 삭제시키는 거 한번 볼게요. 삭제는 클래스 파일은 그대로 놔두고 삭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delete라는 속성을 태스크를 보시면요. 예시에 특정 파일들을 딱딱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가 있고요. 디렉토리 셋에 있는 것 중에서 뭐를 포함한 것들을 삭제를 시켜라. 이제 다음과 같이 별별 슬러시 별점 백 하게 되면 백이라는 확장자명을 가진 것들 다 삭제해라. 이건데 우리는 자바 파일만 다 삭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바 파일만 삭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가 이쪽이군요. 자, 해서 우리는 디렉토리가 타겟 디렉토리죠. 위에는 뭐 소스 디렉토리, 타겟 디렉토리를 같이 놔두니까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소스 디렉토리 거를 컴파일 시킨다라고 해서 작성을 해두겠습니다. 소스 디렉토리 거를 데스티네이션으로. 자, 타겟 디렉토리에 있는 확장자명이 자바인 거를 모두 다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삭제 완료가 되었으면 메시지 또 하나 남기자고요. 하셔서 파일 딜리트. 자, 다 되었고 그 다음 마지막 뭐가 있나요? 자, 딜리트 했으면 이제 여기에 있는 파일을 압축을 시키자. 자르로 압축을 시키자 그랬죠. 자르로 압축을 시킬 때 역시 마찬가지로 자르라는 태스크를 이용해서 현재 폴더에 있는 거 다 압축시키면 되겠죠. 자바 파일 삭제했으니까 클래스 파일밖에 안 남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파일들은 이제 목적 파일 어떤 자료로 압축시킬 거냐, 어떤 경로에 있는 어떤 자료로 압축시킬 겁니다.
베이스 dir은 다시 말하면 어떤 파일들을 압축시킬 겁니까? 이 폴더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압축시킬 겁니다. exclude는 뭐냐면 압축시킬 때 빼고 압축시킬 거. 우리가 테스트 해본 것들에 대해서는 뭐 빼고 압축시켰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exclude는 지금 뭐 자바 파일 지웠으니까 빼야 될 게 없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드시고요. 그래서 exclude는 삭제를 하고,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목적 위치는 target dir이 목적 위치가 되겠죠. 여기가 목적 위치에 파일명은 뭐라고 할까요? 라운드 언더바 08.자르라고 할까요? 자, 이런 파일로 현재 타겟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압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네요. 그럼 자르 압축 완료했네요. 컴프레스라고 하면 되나요? 자, 해서 압축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또 삭제 하나 있었죠? 이제 클래스 파일들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삭제하는 요 로직을 이용해서 똑같이 이번에는 클래스 파일들을 삭제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 거 하나 만드는데도 조금 복잡죠? 복잡한데 혼자서 계속 쓰시다 보면 뭐 크게 복잡하고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자주 사용을 하시면서 매뉴얼 보고 그대로 그냥 뭐 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두면 매번 여기에 내용들이 바뀔 때마다 압축 다시 하고자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매번 이런 작업들 복사했다가 어디 붙이고 압축시키고 이러한 작업들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만 실행시키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네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얘는 타겟이 하나밖에 없고 디폴트가 얘로 걸려있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실행시키면 되겠죠. run as의 ant build 라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아래쪽에 지금 런칭 되고 있는 중이네요. 자, 에러가 나면 ant build도 에러 메시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근데 지금 메시지가 하나도 안 떴네요. 자르 테스트라는 거를 실행을 시키고 ant build 됐네요. 오류가 났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어디까지 되는지 볼까요? 에코를 띄우는 이유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어느 위치에서 났는지 사실 여기에 21번째 라인이라고 뜨긴 뜨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에코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선 디렉토리 메이크 됐고 그러면 디렉토리가 생겼다는 얘기겠죠. C 루트에 myEnt라고 제일 밑에 생겼네요. 자, 그런 다음에 파일 카피 석세스 다음에 컴파일 석세스 딜리트 석세스 딜리트 석세스까지 됐으면 자바 파일은 이제 사라지고 클래스 파일만 남아있는 상태겠네요. 볼까요? 자, 클래스 파일이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요 자르 압축까지 됐네요. 진행이 됐는데 하단에 zip file cannot include itself. 지금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요. 우리가 자르 압축을 시키려고 할 때 요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거를 요 디렉토리의 라운드 언더바 08.자르라는 곳에다가 압축시켜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압축을 시키게 되면 이 파일이 우선 생겨나서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압축 못하겠죠. 그래서 오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임시 디렉토리를 하나 살짝 만들어서 거기에 압축 파일 갖다 놨다가 갖다 놓든지 갖다 놨다가 다시 카피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르 타겟이라는 것을 하나 이 안에다가 만들게요. 그러면 여기에 얘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하나를 만들고
얘는 target dir이 아니라 jar target dir이라고 만들고, jar target dir은 target dir의 jars라는 폴더로 해서 하나를 만들고요. 얘도 make 디렉토리에서 만들죠. jar target dir 해서 만들어 놓으면 요 jars라는 폴더도 요 안에 생기게 되네. 그러면 전혀 다른 위치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2라고 하나 만들게요. 어차피 지울 거니까. c루트에 myjars라고 할까요? my _jar myjars. 그래서 jar target dir은 myjars라는 부분이 되고, 얘도 디렉토리로 생성될 겁니다. 그래서 jar를 만들 때 jar target dir에다가 얘를 만들겠다 하면 이제 오류가 없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스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 시키면 되겠네요. 자, 폴더 다시 지우겠습니다. myent라는 폴더를 삭제를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시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run as ent build. yes. 자, 완료됐네요.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create dir에서 디렉토리 make success 됐고, 2개의 파일 카피 됐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컴파일, 2개의 파일을 컴파일 시켰고, 컴파일 success. 그 다음 파일 딜리트 했고, 그 다음에 컴프레스 압축 완료했고요. 파일 딜리트 하고. 그러면 이제 요 myent라는 곳에는 다 비어 있을 거고, 요 폴더에는 요 jar 파일 하나 남아 있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myent 속에는 비어 있고, 맞네요. 그 다음에 myjars 속에는 요 jar 파일 하나 있네요. jar 압축을 풀어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클래스 파일 2개 있는 거 아시죠? 해보시면 여기에 클래스 파일 2개. 여기 meta-inf라는 요 파일은 우리가 jar 압축을 시키게 되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파일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서 jar라는 ent라고 하는 빌드 도구를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